작가가 면왕정이란 정자를 짓고 정자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즐기며 풍류 생활을 노래합니다. 물론 임금님 생각도 조금 합니다. 했고 밑으로 또 잠깐 내려오시고요. 조선 전기 제제 면왕정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 주제 면왕정 주변에서의 즐기는 자연의 풍류 군은 임금님 은혜 다양한 표현법이 있고요. 시각적 이미지 쓰고 있습니다. 자연의 경치를 실감나게 묘사하고요.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유교적 춤의 사상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그냥 전체 흐름을 볼게요. 제월봉의 위치와 형세, 내가 지어놓은 면왕정, 학이 날개를 펼치는 듯. 본사 부분에서는 면왕정에서의 바라본 경치, 근경에서 원경으로 넘어갑니다. 어머, 얘는 시선의 이동도 있구나. 사계절 변화에 따른 면왕정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추보식 구성, 결사, 면왕정에서 바라본 주변의 경치, 근경, 면왕정을 둘러선 산봉우리의 모습, 원경, 여기도 역시 시선의 이동이 있구나 라고 확인. 오늘은 많이 하지 않고 요 정도 확인하는 걸로 좀 목표로 삼을 거예요. 면왕정이라는 정자에서 자연을 즐기는 모습을 노래로 한 글의 종류 가사.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 이동. 혹시 여러분들 그 관동별곡 기억나요? 관동별곡? 네, 관동별곡에서도 시선의 이동이 있어. 근경에서 원경으로 이동하는 것들. 걔네들 확인하고. 면왕정의 위치와 형세, 면왕정 주변의 다양한 산보리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변하는 면왕정 주변의 풍경, 경치, 완상, 천천히 즐김, 완행열차 할 때 완, 시적 화자의 풍요와 호탕함을 담아냅니다. 마지막 결말을 역군은 이 모든 것이 역시 임금님 은혜다 라고 끝내고 있어서 유학자로서의 강호가도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밑으로 또 내려와서 면왕정의 표현상 특징과 효과는 전부 다 읽으면서 찾을 거고요. 아이고 외울 거 더럽게 많네 그려. 다음 페이지 3쪽 여기에도 왼쪽에만 볼 게 있던가 됐고 아직 볼 게 없고 네, 해석은 한번 확인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 페이지 면왕정가에 나타난 강호가도 강호가도 무슨 뜻이었지? 강호 자연에서 도를 노래함 이런 뜻이었죠. 조선시대 4대부들은 갖은 당쟁과 사화, 선비들 한 방에 확 묶어서 씨를 말려버리는 정치 현실에 많은 회의를 주었다. 복잡한 현실을 떠나 자연을 지향하며 도학, 학문을 닦는 기반으로 세계관을 고민하던 4대부가 많았다. 이러한 도학적 세계관을 문학에 접하면서 자연미를 만들어냈는데 도학적 자연미를 추구했다고 해서 됐고 다 때려치우고 난 자연에서만 놀 거야 는 아니고 유학자로서의 본연을 버린 건 아니다. 몸은 자연 공간에 존재하지만 마음은 임금님과 현실 정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군은 이셨다라고 하는 거지. 까먹기 전에 또 다시 씁시다. 역군은 내가 이렇게 놀 수 있는 것도 역시 임금님 은혜다. 도학적 자연미에 유학자로서의 삶의 태도를 부연해 주는 걸 강호가도라고 합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면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는 자신을 신선이라고 격상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신선은 삶의 도학에서 말하는 최고의 경지. 마지막 구절에서 작가는 이 몸이 이런 굼도 역구는 이셨다. 역시 임금님 은혜입니다. 유교적 충의 사상이 있다. 즉 면왕정가는 자연 속에서 도가적인 풍류를 즐기며 유학자로서의 본연을 잃지 않고 있다. 두 가지 다 있어요. 자연의 아름다움, 임금님 사랑이요. 둘 다 있다. 됐을까? 네. 앞으로 이제 넘어오셔서 본격적으로 본문 보러 갈게요. 밑에 해석이 있으니까 그냥 해석 빼놓고 갈게요. 무등산 한 줄기, 산이 동쪽으로 뻗어 있어. 멀리 떨어져 나와 제월봉이 되었거늘. 여기 이렇게 작은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무등산이라고 이렇게 있고, 약간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유독 높은 봉우리 하나가 있는데 그게 제월봉이에요. 제월봉이 되어 있거늘 무변대야, 변두리 없는 큰 들판, 끝없이 넓은 들판에 무슨 짐작 생각하느라고 일곱 구비를 핥어 움쳐 무뜩무뜩 펼쳐놓은 듯. 여기 무등산 제월봉이라고 하는데, 제일 높은 봉우리만 제월봉이라고 하겠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제월봉하고 높이가 좀 비슷한 애들이 몇 개가 더 있어. 7구비가. 제월봉 있고 주변에 이렇게 짤짤이는 아니고 6개가 더 있어. 7구비를 넘쳐들어 문득문득 펼쳐놓은 듯 직유법 쓰여져 있고, 가운데 구비는 굼기, 구멍에 들어있는 늙은 용이 선잠을 갓깨어서 머리를 앉혀놓았으니. 더 정확하게 그리면 요 정도예요. 7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여기 중간에 이렇게 약간 평평한 부분이 있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렇게 평평한 부분이 있어. 왜 평평해졌냐? 늙은 용이 이렇게 턱으로 눌러서 평평. 가운데 구비는 구멍에 둔 늙은 용이 선잠을 갓깨어 머리를 앉혀놓은 것 같구나. 제월봉의 형세, 전체 큰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 여기 내가 사람이 있죠. 저기를 보고 있는데, 이제 물론 여기에 이렇게 호수가 있어. 이렇게 호수가 길게 이어져 있어요. 이렇게. 여기 뒤쪽에 이제 면왕정이라고 하는 정자를 하나 이렇게 세워 놓은 거지. 넓고 평평한 바위 위에 소나무, 대나무를 해치고 정자를 앉혀시니, 원래 있던 정자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 돈 들여서 만들어 놓은 정자네. 구름을 탄 청하기 천리를 가려고 두 날개를 펼쳐 놓은 듯. 면왕정이라고 하는 요 정자야, 정자. 여기 요 끄트머리가 학이 두 날개를 펼쳐 놓은 듯. 멋있어. 옥천산, 용천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여기 물이 있다라고 그랬죠? 여기 물이 시작점을 찾아가면 여기가 옥천산, 용천산인가 보지. 옥천산, 용천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정자 앞에 넓은 들판에 올올히 가닥가닥 끝없이 펼쳐진 듯이. 이 표현은 중요하죠. 넓거든 기노라 푸르거든 희지마니. 앞에 펼쳐져 있는 그 물이 넓고 깊다. 물 색깔이 푸르고
동시에 하얗다, 희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직역하면 넓거든 길어라 푸르거든 하얗지 마라. 너네는 그렇게 착할 거면 예쁘지 말아야지 이런 느낌인 거야. 무슨 얘기야? 착하고 예쁘단 얘기잖아요. 쌍용이 뒤트는 듯 긴 비단을 펼쳐 놓은 듯 흘러가는 그 물이 내 눈앞에 흐르는 그 물이 어디로로 가느라 어디로 가는지 무슨 일 바빠서인지 닿는 듯 따라가는 듯 밤낮으로 흐르는 듯 요만큼 면왕정 앞에 시냇물의 모습이 빠르고 항상 흐른다. 빠르게 항상 흘러갑니다. 무소친 물을 따라가는 사정, 모래 사장에 눈같이 펼쳐져 있거든. 어지럽게 날아가는 기러기는 무엇을 어르노라 사랑하려고 앉았다, 내려왔다, 모였다, 흩어졌다. 노화, 갈대를 사이에 두고 울면서 서로 존니 남고 서로 저렇게 쫓겨 따라다니고 있을까. 기러기들이 막 있는데 이런 느낌이 있어요. 날아갔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훅 내려와서 앉아있어. 이렇게 살펴보니까 지들끼리 모여서 속닥속닥 하는 것 같다가 갑자기 흩어지기도 하고 쟤네 왜 이렇게 바보? 이 느낌. 여기까지는 물가의 모래밭과 기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넓은 길 밖이요 긴 하늘 아래에 이 아저씨 시선에서 제일 멀리 보이는 건 지금 뭐야? 산이야, 산. 근데 산이 너무 멋있어. 작정하고 병풍처럼 꽂아놓은 것 같아. 넓은 길 밖이요 긴 하늘 아래에 둘러놓고 꽂아놓은 것은 산인가? 병풍인가? 그림인가? 그럼 그것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가? 그만큼 산의 경치가 멋져요. 높은 듯한 부분도 있고 낮은 듯한 부분도 있고 산의 줄기가 끊어진 듯 하다가 다시 이어지는 듯 숨거니 보이거니 저 멀리 떠나가거니 머물거니 떠나가거니 동적인 임지 가만히 머물고 있는 것 같다 정적인 임지 산이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고 산세가 끊어지는 듯 하기도 하고 이어지는 듯 하기도 하고 안개나 구름 같은 것에 숨었다가 보여졌다가 산이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가만히 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산세가 다양합니다. 이치러운 가운데 이렇게 어지러운 가운데 에헴 어때 네가 봤어도 내가 겁나 멋있지? 산이 나한테 나 겁나 유명해 이 일대에서 제일 멋있는 산이야. 이름난 양하여 이름난 척하면서 유명한 척하면서 하늘도 젖지 아니여 두려워하지 않아 아주 산이 높다란 얘기겠지. 우뚝이 서 있는 것이 요렇게 무슨 산 이 산 다 이름이 있나 봐. 추월산을 머리 짓고 추월산을 선두로 하여 그래서 이쪽 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쪽인 것 같아요. 추월산 이쪽이겠다 이 당시니까 여기 산이 추월산을 머리하여 추월산을 선두로 하여
요 산에 다 이름이 있고 용비산, 봉선산, 돌계산, 어흥산, 용진산, 금성산 이러한 산들이 허공에 공중에 버려거든 펼쳐져 있거든. 원근 멀고 가까운 창에 바다에 머문 것도 많기도 많구나. 여기까지 됐을까요? 네, 그래서 전체 내용은 계속 살펴보면 제월봉의 형세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내가 만들어 놓은 면왕정, 학이 날개를 펼친 것 같아. 물가에 모래밭과 기러기, 엄청 바쁜 기러기들 얘기 있었고 여러 산봉우리의 모습, 높고 낮고 끊어지고 이어지고 보였다 숨었다 여러 가지 산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흰 구름, 뽀얀 안개와 노을, 푸른 것은 산람, 산의 아지랑이다. 흰색과 푸른색의 색채 대비 나타나 있고 시각적 심상 쓰여져 있다는 것. 천암만학, 천개, 만개의 바위, 골짜기를 제 집으로 삼아두고 나면서 들면서 아양을 구는구나. 산이 있어? 안개가 이렇게 싹 머리가 있어. 안개가 싹 지나가는데 어떨 때는 안개가 보였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안개가 안 보였다가 아양을 피우는 것 같다. 약간 안개 그렇다고요. 오르거니 내리거니 장공 공중으로 떠나갔다가 넓은 들판으로 건너갔다가 이 산 아지랑이가 푸르고 붉고 옅어지고 짙어지고 사양 노을과 섞여서 새우 가랑비조차 뿌리는구나. 됐나요? 자연의 풍경을 묘사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딱 보이는 한순간만 묘사하는 것 같은데 계속 변하는 모습을 다양한 모습에 집중하고 있구나 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지. 됐고요. 다음 페이지 이렇게 또 확인하러 갈게요. 어머, 남녀 가마야 가마. 아, 신분을 짐작할 수가 있죠. 뚜껑 없는 가마예요. 뚜껑 없는 가마. 이렇게 앉아서 가는 가마. 뚜껑 없는 가마를 재촉하여 타고 소나무 아래에 구불구불한 길로 오면서 가면서 하는 적에 녹양 푸른 버드나무에 그 사이에서 우는 황앵 꾀꼬리 교태겨워 하는구나. 나무와 새가 우거져서 나무, 그늘 이 어우러져 있는 그 속에 백척난간에 높은 난간에 긴 졸음을 펼쳐내니 한가로 수면 시원한 바람이 그칠 줄을 모르는가. 물가에 있으면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구나. 바로 여기에요. 녹양, 버드나무, 봄, 수음, 나무그늘, 여름. 된설이 빠진 후에 산빛이 금수, 수놓은 비단 같구나. 가을. 하지만 된설이 있죠.
얘도 가을이에요. 얘는 왜 네모 안 해놨을까? 얘도 가을이. 황운, 누런색 구름, 잘 익은 곡식은 또 어찌하여 만경 넓은 들판에 펼쳐져 있는가? 어적 어부의 피리 소리도 흥에 겨워서 달을 따라 불고 있구나. 초목이 다 진 후에 초목이 다 졌다. 강산이 묻혔다. 조물주가 야단스러워서 빙설, 얼음과 눈으로 꾸며내니 이 주변의 자연을 꾸며내니 빙설 역시 겨울이죠. 경국요대와 옥해은산이 앉아 눈 아래에 버려셔야 펼쳐져 있구나. 건곤 하늘건 사람 하늘건 땅곤 온 세상이 가암열샤 풍성하는구나. 내가 가는 데마다 좋은 경치로다. 느낌표 꽝 영탄적 어조. 그래서 순식간에 이런 것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죠. 녹양봄 수음 여름 된설이 가을 금수 수놓은 비단 가을 노랗게 익은 곡식 가을 초목이 다 졌다 겨울 강산이 눈에 묻혔다 겨울 빙설 얼음과 눈 겨울 너무 경치가 멋있구나. 인간 세상을 떠나와도 내 몸이 겨를이 없다. 인간 세상을 떠나와도 여전히 나 바빠. 왜 바빠? 이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들으려 하고 구경하러 다니니까 바빠. 바람도 쐬야 하고 달도 맞아야 하고 자연을 즐겨야 해. 밤은 언제 죽고 고기는 언제 낳고 10이란 뉘 닫으며 놀러 나가면서 대문 닫을 시간도 아까워. 떨어진 꽃은 누가 쓸겠는가 청소할 시간도 없어. 아침이 나쁘거니 놀 시간이 부족한데 저녁이라고 노는 것이 스를 쏘냐 싫겠는가. 오늘이 놀 시간이 부족한데 내일이라고 시간 여유가 있겠는가? 당연히 없지. 이 산에 앉아보고 저 산을 걸어보니 번잡한 마음에 버릴 일이 아주 없다. 자연은 버릴 게 하나도 없어. 내가 너무 바빠서 노느라 바빠서 쉴 틈이 없는데 길히나 전하로랴. 여기까지 오는 길을 다른 사람, 남에게 전하리야 알려줄 시간이 있겠는가. 야, 그렇게 좋으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좀 얘기 좀 해주지. 바빠. 나 얘기해줄 틈이 없어. 너한테 길 안내 해줄 바야 차라리 나 그 시간에 놀러 갈게요. 다만 청려장 지팡이 하나만 다 무디어 가는구나. 야, 너 친구 없어서 그거 걸릴까봐 쪽팔려서 그런 거지? 술이 익었는데 벗이라고 없겠는가? 나 친구 겁나 많거든? 부르게 하고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지. 밑에 해석 뭐로 나와 있나? 빠져 있구만. 네. 피리를 불게 하며, 뭐 퉁소 같은 거, 단소 같은 거 불게 하며, 타이며, 검은고 같은 거 타게 하고, 혀이며, 해금 같은 거를 켜고, 이하며,
방울, 지금으로 따지면 탬버린 같은 거, 방울을 흔들면서 피곤해 죽겠지. 조금만 참아도 돼. 방울을 흔들며 온갖 소리로 취흥을 펼쳐놓았더니 근심이 있겠니? 없지. 시름이 붙어 있겠니? 당연히 없어지지. 누웠다가 앉았다가 몸을 구부렸다가 젖혔다가 노래 시를 읊었다가 휘파람 같은 것도 불어보고 노회로 소진이 마음 놓고 놀러 다니니 천지도 넓고 넓고 일월 세월이 한가하다. 희황 태평성대가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생각해보니 지금이 바로 태평성대로구나. 신선이 어떻게 사는지는 난 잘 모르겠지만 이 몸이 기로고야. 바로 내가 신선이요. 그만큼 잘 놀러 다닌다는 얘기겠지. 강산풍월 자연을 거느리고 내가 100년을 다 살면 악양로 상에 쉽게 이야기하면 달에 이태백이 살아 돌아온다라고 해도 이태백은 누구예요? 중국의 시인이죠. 시를 너무 잘 써서 시인이 됐대. 시를 너무 잘 써서 신선이 됐대. 그래서 중국의 유명한 시인 누구 있어? 이태백. 두보. 그래서 이백을 시를 잘 쓴다라고 해서 이백은 별명이 시선이야. 시를 잘 쓰는 신선. 그 다음에 두보는 시를 쓰는 성인이야. 그래서 시성 이런 별명이 있어요. 이태백이 살아온다라고 해도 이 호탕한 나의 마음 밑에다가 쓸까? 호연지기 이에서 더할 소냐 물음표 밑에다가 이렇게 써야 되겠네. 호탕한 정예로 따지면 누구보다 이태백이보다 누가 내가 훨씬 더 잘 놀아. 마지막 이 몸이 이런 꿈도 이렇게 지내는 것도 역시 임금님 은혜로다. 임금의 은혜입니다. 유교적 충의 사상도 놓치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됐을까? 일단